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해안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장 피해가 잇따른 지 열흘째 지금까지 36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식장의 수온을 낮추려면 저층 해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추수관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갑자기 발생한 고수온으로 양식 물고기가 처음 폐사한 이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는 지난 4일 3만 마리에서 사흘 뒤에는 4배로 늘더니 9일 만에 10배인 36만 마리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액수만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액화산소 투입과 온도 조절용 펌프 등 필요한 조치는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대규모 양식장에는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고 고수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온이 10도 정도 낮은 저층의 바닷물을 양식장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청수, 그게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그거를 끌어올 수 있으면은 온도 1, 2도만 낮춰줘도 고기 생존에 바로 영향이 미칠 수가 있으니까. 경상북도와 포항시도 올해 초 처음으로 저층 해수 치수 사업비 2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겨우 양식장 3곳을 지원하는 데 그쳐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59개 양식장에 저층 해수 치수 시설이 필요한 실정인데 경상북도는 우선 내년에 15개 양식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층 해수 공급 라인 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한 개소에 2억에서 3억 정도 그런 과다 소요가 되다 보니까는 지방비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2년 연속 고수온 피해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높은 집값에 구하기 힘든 일자리까지 요즘 이를 피해서 젊은이들이 농촌을 찾는 젊은 농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밋빛 기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귀농 경험자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재배 온실에 옮겨 심을 딸기 모종을 분주하게 손보는 43살 이동은 씨. 올해로 귀농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수경 재배 방식으로 고품질 딸기를 재배하게 됐고 체험 농장도 운영하면서 도시 직장 생활과는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농 6년 차인 38살 박정웅 씨의 주 작목은 콩과 벼 등 곡물류. 귀농 전 한국농수산대학에 진학해 농업 이론과 실습을 경험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등 공격적인 영농으로 성과가 나면서 귀농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각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유 시간도 많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규모하고도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1년 1년이 틀리게 사업 확장이 되니까. 최근 2년 사이 구미 지역에서도 30, 40대 50여 명이 귀농하는 등 농촌을 찾는 청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힘으로, 몸으로 이제 다 떼어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기계를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감각이 거기에서 젊은이 돌아오면 어렵지 않게. 하지만 농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도 10명 중 1명꼴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보지 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경험자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막다른 길에 탈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귀농을 해서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일반 도시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창업하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층 귀농이 한때 열풍으로 끝나지 않고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귀농 정책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MBC 탐구생활에 올라온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지난주에는 파도에 휩쓸려간 남학생이 생존 수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댓글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생존 수영, 잎새뜨기입니다. 물놀이를 즐기던 한 중학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간 건 지난 3일 오후 6시 반쯤. 순식간에 해안에서 800m 밖까지 떠내려갔고 높은 파도로 구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팔다리를 벌린 채 물에 뜨는 이른바 잎새뜨기 자세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덕에 무사히 구조되는데요. 이 소식에 생존했다는 뉴스인데도 보면서 아찔했다. 정말 다행이다. 물에 빠지면 사실 어설픈 자유형, 평형, 배영 다 소용없다. 이 뉴스를 계기로 생존 수영은 배워둬야겠다라며 생존 수영의 중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잎새뜨기는 수영을 전혀 못해도 평소 한두 시간 정도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배워두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놀이터가 된 첨성대입니다. 술에 취한 여대생 3명이 국보 31호인 첨성대를 기어 올라갑니다. 나머지 일행도 뒤따라 올라가 4m 높이의 관측문에 걸터 앉아 셀카를 찍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또 남녀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기단석에 오르고 장난을 치는데요. 이는 모두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울타리가 낮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탓에 첨성대가 야간 놀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누리꾼들은 경주 지진에 손상된 국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두다니 크크크라고 한 분들 이게 웃긴가? 내가 보기엔 심각한 건데 라는 댓글을 달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치마를 들추는 게 예술 체험입니다. 평면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려 체험하는 트리가트. 아이들이 자주 찾는 곳 중 한 곳인데요. 그런데 트리가트 박물관에서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의 치마 속을 들춰보게 하는 체험 예술을 전시해 비난이 일었습니다. 특히 박물관은 해당 작품을 안내하면서 조선시대 미인의 치마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문구까지 내걸었는데요. 논란이 일자 이 박물관은 해당 작품을 철거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불쾌하다, 예술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이들이 아이스 깨끼 같은 행동을 가볍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와 소음 영향이 기준치 이하라는 국방부의 측정 결과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사드 기지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가 사드 장비의 출력과 방향, 빈폭 등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입회한 상황에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검증을 하자는 요구도 국방부가 묵살했다며 사드 배치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빌라에서 26살 김모 씨를 비롯한 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부산에서 실종된 김 씨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휴대전화가 꺼진 달서구의 한 동네를 수색하다 김 씨 등 함께 숨진 4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서 연탄재가 발견된 점을 미뤄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역 상수도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 설치된 상수도관 7천여 킬로미터 가운데 52.8%인 4천여 킬로미터가 설치된 지 21년 이상 됐습니다. 반면에 2020년까지 교체 대상 상수도관은 240여 킬로미터로 1,600여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경북 봉화 폐광산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곳 가운데 13곳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